창업은 혼자 하는 일이 아닙니다. 모든 일이 그렇지만 처음에 회사의 시스템을 제대로 만드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1년 회사가 되느냐 100년 회사가 되느냐의 갈림길이 됩니다. 인사가 만사인 셈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통구단 김앤컴스 대표 김영호입니다. 오늘의 1인 창업 주제는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유능한 직원 선발법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듯이 유능한 직원을 선발하는 기준은 회사마다 조금씩 틀리겠지만요. 그렇다면 인류기업인 두 개의 회사 사례를 한번 좀 보면서 어떻게 선발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미국의 디즈니랜드 서비스 산업의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죠. 결론만 말하자면 성공한 사람을 고용한다. 성공한 사람만을 선별해서 선발한다 라는 것이 그 결론입니다. 너무 간단하죠. 매년 해당 기간에만 수천 명을 고용하는 디즈니사에 대한 연구를 하면 할수록 배울 것이 참 많을 것입니다. 디즈니사는 서비스 권한을 부여하는 그런 직원의 선발 기준의 첫 번째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호기심이 많은가 아닌가. 호기심이 많은 직원을 선발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위해서 어떻게 그런 직원을 선발하는지 한번 볼까요? 면접 시 당사자의 호기심이 있는 행동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또한 호기심이 필요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해당 당사자의 상황 대처 능력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는 그런 면접을 갖는다고 합니다. 즉 개인의 호기심의 수준을 테스트하는 거죠. 왜 호기심이 많은 직원을 선발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호기심이 없는 직원은 고객들을 언제나 과거의 안경으로 보는 거죠. 과거의 안경을 통해서 그 고객들을 보기 때문에 호기심이 전혀 발동하지 않습니다. 호기심이 없다면 시스템이나 절차에 따라 나타나는 작은 문제들이 아주 심각한 문제로 될 때까지 주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회사가 서비스 회사라면 당연히 디즈니 이 회사의 사례를 본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사례 회사입니다. 미국 사우스웨스트 항공사입니다. 미국 저가 항공사의 대표 브랜드 사우스웨스트 항공사에서는 직원을 선발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 좀 독특합니다. 인터뷰할 때 당신이 최근의 직장 경험에서 어떻게 유머 감각을 발휘했는지 말해주세요. 유머를 이용해서 어려운 상황을 모면한 그러한 스토리가 있다면 이야기해 보세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유머의 키워드가 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즉석 연설을 준비하라고 해서 충분한 시간을 준 다음에 막상 후보가 연설을 하면 그 인터뷰 팀들은 그의 연설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그럼 뭘 할까요? 대신에 나머지 예비 후보 직원들의 움직임을 살펴봅니다. 어떤 후보자가 자기 연설문을 준비한 후 다른 사람의 연설을 도와주는지, 그리고 어떤 행동으로 다른 후보가 얘기하는 걸 듣는지 등등을 관찰하는 거죠. 즉 이타적인 사람이 주목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타적인 사람. 그래서 이 회사는 유머, 이타 이 두 가지 키워드가 이제 인재 발굴의 선발 기준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직원 선발 방법을 기존 방식이 아닌 기발한 방식을 채택하는 회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 때 맥주를 마시면서 면접을 보는 회사도 있고요. 취업 희망생끼리 자체 인기도를 감안한 선별 방식, 이런 다면 평가 방식을 채택하는 회사도 많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으로요, 유통 서비스업에서 최고의 판매 직원을 선발할 때 기준은 뭘까? 제 생각은 가장 잘 노는 사람을 선발한다 것이 기준입니다. 제가 대형 백화점에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여러 판매원과의 생활을 통해서
그들의 인성, 그리고 그들의 판매 능력 등에 대해서 스스로 연구를 참 많이 해본 결과 놀 때 확실하게 노는 그런 판매사원이 일도 가장 열심히 잘한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공감을 하실 것입니다. 놀 때 놀고 공부할 때 공부하는 이게 확실한 사람들은 일도 정말 잘합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유념해야 할 부분은 뭐냐면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시간제 혹은 비정규직 직원을 늘리게 되면 기존 정규직과의 불협화음, 그 다음에 정규직으로서의 전환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비숙련 시간제 직원을 현장에 투입하는 행위는 단기간에 비용은 줄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그 매장의 폐쇄를 재촉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바른 사람을 뽑도록 최선을 다해야겠죠. 만약 잘못 뽑았다고 생각하면 3개월이 지나기 전에 그 사람을 내보내야 되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직원은 각자 파트별로 자기 일의 전문성을 가지고 일해야 하고 시키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찾아서 일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회사에 비전이 없다면 퇴사를 심도 있게 또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겠죠. 급여는 약하더라도 미래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회사라면 당연히 더 열심히 일해야겠죠. 작은 소기업의 입장에서는 한 사람의 직원이 많은 일을 해주길 바라기 때문에 초기에는 멀티형 직원, 일을 여러 가지 잘할 수 있는 직원을 선발해야겠죠. 연봉을 최대한 주려고 노력하되어 연봉이 경쟁 업체와 비교가 안 될 경우에는 사장의 비전을 제시해야만 합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고급 인재는 여러분의 회사에 입사 지원조차 하지 않을 것이다. 급하다고 아무나 선발하지 마라. 친인척, 선후배와 창업을 하지 않는다. 3개월의 인턴 과정을 두어서 서로의 검색 기간을 둔다. 정식 직원으로 입사가 결정되면 이를 믿고 맡겨라. 이 중요한 사항도 꼭 기억하시고 유능한 직원을 선발하셔서 100년 기업으로 그리고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으로 발전하는 기업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유통구단 김용호의 유능한 직원 선발법 2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